지금 합의된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개선 얘기겠군요. 예.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뭐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혹시 원칙 해명 좀 하실 건가요? 대표님 가결직을 이번에 색출한다는 얘기 있는데 뭐 자질 요청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조직적인 이탈표라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좀 조사를 하실 건가요? 김영규 의원들과는 소통 어떻게 더 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조기식 변호사님, 네. 아까는 제가 검찰의 선택이 무엇일까 질문드렸거든요.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의 앞으로 지도부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 일단 몇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른바 이탈표, 반란표를 아예 진압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표 못 나오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뭔가 결단을 하는 거죠.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그 결단으로면은 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스스로 뭐 체포동의안 이런 거 올 거 없이 스스로 가서 내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쯤 됐으면 당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 당대표직에서 좀 내가 뒤로 빠지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의 선택, 민주당의 선택은 무엇일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이 대표의 입장은 진압을 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개딸들을 통해서 진압을 하고 싶어 하지만 예. 이번에 1차 투표에서조차도 지금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예. 저는 진압은 안 된다고 보고요. 오. 그다음에 이 대표는 절대 저는 자기 스스로 오랑캐를 맞아서 자기가 장수가 되어 가지고 예. 지금 전투를 하러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오. 높은 성을 쌓고 들어오지 못하게끔만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과 같은 모습이 이어지는 건데. 네, 근데 예.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예. 소위 말해서 원로 그룹이라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있었어요. 원로 그룹이.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원로 그룹에서 불러서 예. 야, 이제 너 혼자 사우로 나가야 될 때가 됐다. 아. 더 이상 성을 지키다가는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오. 이제는 나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원로 그룹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여기서 있다. 말한 원로 그룹이면은 민주당에서 상임 고문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예.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오. 가능성이 있다. 혼자 전투를 하러 나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장수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사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건 절대 사퇴 부분은 이제 영장 부분이 결론이 예. 나고 나서야 사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소개했는데 권노갑 상임 고문이 뭐 선당우사 얘기하면서 떳떳하게 임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앞서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 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여론이 더 악화되고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원로 그룹은 선택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때 이재명 이제 대표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도 뭐 이 여야 의원들 많은 얘기 했는데요. 특히 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야권 전체에서 나온 얘기들 한 3분 정도 등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연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의 부당하고 과도한 표적 수사에 대한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지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표결의 결과가 우리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우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이 지금까지 그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폐기하기로 공약까지 내걸고 그런 것을 대선 때도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뒤엎고 다른 얘기를 하는 소위 내로남불의 그런 행태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또는 뭐 당 지도부의
강경기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요. 그것은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그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아니 20%나 되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예. 당의 우려와 걱정을 하는 그 목소리나 생각들은 상당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39대 138. 그 가결표가 한 표 더 많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예. 앞으로 이재명 대표 퇴진에 대한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때 설마 그럴까요? 누가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제 저는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 장면을 모두가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재명 리더십의 붕괴가 이제부터 시작이고 어쩌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마지막 기회의 문이 이번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어제 본회의장 표결이 앞서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른바 쌍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다음에 50억 클리만 특검을 이거를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요, 민주당과 정의당의 원내의 수석 부대표가 만났다 그래요. 이 특검 얘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만난 거예요. 자, 이 쌍특검을 계기로 뭔가 단일 대우를 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 내부에 불만이 있을 때는 예. 뭐 국가나 뭐 조직도 결국은 이제 내부를 어떻게 보면 좀 단일 대우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를 공격하는 게 뭐 상례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외부의 적을 설정한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통일되고 난 다음에 예. 그 사무라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농공행상에 따른 어떤 불만을 당시에 어떤 조선 침략으로 이제 돌렸듯이 그런 부속도 있죠. 예, 결국은 이제 내부의 이런 어떤 불만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외부의 윤석열 정부 국민의 힘을 좀 공격하는 데 돌려야 되는데 예. 사실 그 공격하는 대표적인 현재의 어떤 이슈가 소위 말하는 어떤 쌍특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연 이 소위 말하는 이 쌍특검이 국민들에게 예.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일단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심 판결 도이치모터 사건에서 나와서 상당 부분이 현재 그 면소가 됐고 예. 또 많은 어떤 부분이 단순하게 계좌 흔적만 있지 거기에 뭐 가담했다는 그 증거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예. 심지어 검찰 이전에 금융위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한번 한 예. 적도 없었고 그리고 관련돼서 한동훈 장관이 밝혔듯이 이미 그 문재인 정부 검찰 기간 동안에 그 대면 조사할 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서면 조사로 사실상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무리를 못해서 예. 지금 이제 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날카롭지 못한 창인 쌍특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저는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예.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참 멘탈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같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어떤 급식 현장에 가서 이제 민생을 챙긴다는 그런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보기 따라서는 저는 참 같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좀 딱하다 이런 좀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어제 이 표결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안 했거든요.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사실 기자들이 궁금한 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취재 현장을 간 건데 뭐 딱히 뭐 설명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전재수 의원님. 아까 잠시 이제 패널 분들 설명 중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간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5월까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래저래 어떤 책임론이 또 나오면서 조금 임기보다 빨리 그만둘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일단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원래 당내에서 이제 이번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4월 말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5월 중순까지입니다. 조금 더 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8일 날 이제 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제 이 민주당하고 파트너인데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새로운 원내 지도부와 함께 출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를 좀 줄이게 되면 민주당 파트너가 사실은 이제 임기가 또 한 달밖에 남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러면은 양당이 협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실천이 담보되는 뭔가 이게 합의를 하게 되면 이 합의가 온전하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협상 파트너의 어떤 말하자면 이제 임기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미스매치가 됩니다. 일치가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표결 결과에 앞서서도 이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원내 지도부가 이제 압도적 부결을 주장을 하다가 이제 상당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논의가 되어 오던 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마 임기를 조금 좀 단축시키는 그런 이제 논의가 좀 다음 주부터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약간 국민의힘 상하고 보조를 맞추려는 생각에다가 어제 표결 결과까지 겹쳤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그러면은 뭐 빠르면 4월, 더 빠르면 그거보다 당겨질 수 있거든요. 근데 원내대표 경선,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칫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어떤 갈등 정선, 예를 들면 이거죠. 이른바 친명 후보와 비명 후보가 출마해서 격하게 뭔가 당의 미래와 운명을 갖고 싸우는 또 이게 오히려 더 내홍의 전선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의원들 단체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어제 이제 표결을 놓고서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이제 내고 있는데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거나 또는 갈등이 수습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냉정하게 이 상황을 좀 보고 평가하고 더 큰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의원들이 좀 스스로 좀 이제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가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기보다 오히려 질서 있는 수습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현재는 더 많다. 물론 저의 이제 희망 사항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는 약간 당해 이거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기대가 섞인 이런 설명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정치권에서 2명의 인물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로 봅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2명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단 6월에 귀국이 거의 기정사실이 됐죠?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잠시 뭐 유럽 들렸다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과연 구심점이 될 것인가? 이거예요, 관심사가.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기 상황에 빠진 셈이 됐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 당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전직 대표가 6월에 돌아온다. 때에 따라서는 좀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요거는요, 박원석 전 의원님께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어떤 구심점, 지금 또 멀리 떨어졌지만 어떤 구심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다른 인물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런 사태, 이런 구심점이 또 다르게 등장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자칫 분열 또는 분당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낙연 대표가 총리도 지내셨고 전직 당대표고 또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행보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당원들의 총의로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이 돼서 아직까지 위기는 있지만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하셔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당의 이제 원심력이 크게 작용한다. 이러면 민주당의 지금 그 잠재된 분란이나 갈등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있다. 보고요. 이낙연 그 전 대표께서도 그런 걸 모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사리 경거망동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계속 지키지 못하거나 혹은 어떤 뭐 사법적 리스크가 더 커져가지고 뭐 구속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쨌든 민주당은 뭐 비상한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때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이제 중량감 있는 이제 전직 총리들이나 전직 당대표들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근데 저분들이 상당 기간에 지금 정치 공백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에 돌아온다고 해서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국민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구심점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론에.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죠. 그건 뭐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혹시 향후 민주당이 분열,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거는 소수의 인원이 당을 나가서 쪼개지는 거고 분당이라는 건 좀 더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너무 좀 섣부른 관측 아닐까요? 아직 아직까지는 뭐 당내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이견이야 늘 정당 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뭐 섣부르게 분열이다 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서로 간에 그런 엄두를 못 낼 거라고 봅니다. 너무나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자, 앞서 봤던 두 명의 사진 다시 불러오죠. 이번 두 번째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3월 중에 지금 책방을 연다 그러죠.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뭐 계속 책방 얘기 나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자, 전재수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 내달 문을 여는데 이 책방이 혹시라도 옛 친문의 거점, 달리 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 비명의 거점이 돼서 뭔가 정치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표결 전에 계획이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양산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신 뒤에 이제 그 조용한 마을이 완전히 이제 뭐 시위가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또 막말, 욕설 이런 게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야, 주민들에게 인근 이웃들에게 되게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보답을 할 수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책방의 의미는 그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간에 의미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랑방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무슨 어떤 뭐 이 거점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퇴임하신 대통령입니다.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을 뿐더러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 성격으로 볼 때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단 1%도 없다.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3월에 책방 열면 여기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뭐 기회가 되면 갈 거는 같습니다. 갔다 오면 전재수 의원한테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하세요? 혹시 그 혹시 아닙니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요.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 관련해서 제가 최 변호사님하고 홍 의원님 두 분 계신데 최 변호사님은 요 문재인 전 대통령 요거 책방의 의미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은 그냥 사랑방입니다. 주민들 위한 겁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사랑방 역할은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그건 기본이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방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시절에 문 대통령을 따르던 그런 많은 또 참모들, 또 비서그룹들, 최근에 사이제라고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아닌 향후 정치 국회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모여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은 뭐 그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들은 문 대통령의 이름을 빌어서 또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책방을 열지만 책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운영되는지는 그거는 봐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들리네요. 자, 이번에 홍석주 의원님께는 이게 다른 질문인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 보니까 뭐 절대 사퇴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살짝 언급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내년 이런 상태,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뭐 체포동의안이 더 올지, 어떤 구속영장이 될지, 재판이 어떻게 갈지, 최악의 경우 구속이 될지 뭐 이런 거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로 당대표를 유지한 테 내년 총선을 맞이할 걸로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 스타일은 옥중 공천까지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만약에 구속돼도 끝까지 당대표직을 옥중에 유지하면서 공천한다? 그렇습니다. 그 혹시 국민의힘의 바람 아닙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보면은 정말 그 어려운 어떤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해오고 그러면서도 많은 어떤 역경을 넘긴 그런 어떤 인생 역정을 살아오신 분인데 저는 이런 어떤 정치적 과정에서도 결국은 어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저는 어떤 버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기라고 하면 절대 여기서 무너지거나 무너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자회견할 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재판 수사 계속해서 받더라도 나는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훌륭하게 일을 해왔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입장에서 당 대표를 쉽게 내려놓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확신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두 분 중에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는데 지금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현재 강연 활동을 하고 강연을 계십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사실 지난번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굉장히 좀 정말 그 살벌한 그런 어떤 싸움을 했고 사실 지금의 많은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 그때 불거진 것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박 내지는 팬덤에서 집중 공격을 받는 의원님들도 대부분이 이낙연계라고 불렸던 지금 의원님들인데 앞으로 이낙연 어떤 전 총리가 6월달 귀국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민주당 내에 어떤 영향력이 쏠림도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미래 상황에 대해서 좀 길게 이어가 봤는데요.